아니 오랜만에 열어봤는데 이 나사가 없어졌네. 내가 너무 헐겁게 조여놨나? 똑같은 사이즈의 나사를 찾을 수가 없는데 큰일 났네. 할 수 없이 뭐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망치를 쓸 일이 없다 보니 집에 망치가 없네. 큰일 났네. 이게 뭐지? 그래, 이걸로 하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 러기드폰 리뷰를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러기드폰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저 제조사들의 리뷰는 사실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맡기지도 않고요. 저와 같은 채널에서는 이와 같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하는 리뷰가 어떻게 보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BL8800 프로가 되겠습니다. 케이스도 화이트, 약간 러기드폰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화이트이고, 이렇게 케이스를 보시면은 카메라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벽돌 모양 패턴이 이렇게, 그야말로 벽돌폰이라 이거죠. 네, 보이죠? 네, 벽돌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저의 두 기사의 S98 리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러기드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겠지만, 러기드폰이라는 것은 산업 현장, 군대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러기드폰이 되겠고, 밀스펙이라고 하죠. 군대와 같은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지니는가 하는 것이 바로 밀스펙인데, 이런 러기드폰은 다 밀스펙을 통과한 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11이 들어가 있고 9.583인치, 그리고 1080에 2408 FHD IPS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무려 8380mAh, CPU는 미디어텍의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세죠.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포코폰에서 보셨듯이 가격은 저렴한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미디어텍의 CPU가 되겠고, 여기 쓰인 것은 MT6833V 옥타코어 2.22GHz 디멘시티 700이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전면 1600만화소, 그리고 후면에 5000만화소, 마지막으로 이 폰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열화상 카메라, 서멀 이미징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GB 램에 128GB 롬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을 벗기니까 패턴이 더 잘 보입니다. 네, 러기드폰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유명한 회사가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했던 두 기사라든가, 그리고 이 블랙뷰, 얼레폰, 캣, 그리고 유니허츠 등이 있습니다. 블랙뷰도 나름 이 분야에서 여러가지 폰을 만들어 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는 버전 8800 프로인 제품인데 비해 프로가 아닌 BL8800의 경우에는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70 정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이 묵직한, 와, 열화상 카메라는 플리어사의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리어는 열화상 카메라의 그냥 대명사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열화상 카메라들도 판매가 되는데 그 가격이 이 폰의 가격 정도 되죠. 자, 이것도 정말 강력해 보이는 그런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IMEI 정보를 떼서 여기 붙여놓고, 컬러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뷰할 제품은 블랙 컬러, 그리고 오렌지, 그린 컬러의 3종류의 컬러가 있고, 자, 카메라는 50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 그리고 200만화소의 2개의 뎁스 카메라가 하단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플리어사의 열화상 카메라가 되겠고, 밑에는 열화상 보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요즘 광각 렌즈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광각 렌즈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풍경 사진에서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적외선 비전이 들어간 BL8800 의 경우에는 광각 렌즈를 제공을 합니다. 아마도 이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가 이렇게 2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까지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러기드폰은 산업 현장이나 그런 정무를 찍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커다란 흠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강력해 보이는 외관, 강력해 보이는 메탈 재질의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면에는 볼륨키와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는 전원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C타입 PD 케이블, 네, 표준이 되어 가고 있는 이 PD 충전기까지, 충전기는 34W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뷰, 심슬롯 여는 아마 도구 같습니다. 네, 맞네요. 특이한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듀얼 심을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설명서, 네, 이렇게 단촐한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게감이 상당한 이 폰, 과연 실제 무게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370, 갤럭시 폴드 1하고 비교해보면, 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게는 아니지만 워낙에 이 폰의 용도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용량 배터리에 이런 메탈 재질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고 정말 무게감이 있지만 뭐 어차피 그런 용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무게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많겠죠. 네, 그럼 이제 폰 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BL8800 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프트웨어 초기화가 끝나서 한번 기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뷰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표시되고, 디멘시티 700AP의 경우에 제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살짝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켜졌고, 지문 센서는 어떨지, 네, 상당히 반응도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이 인식이 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네, 하단에 충전 마개를 열고 PD 충전기 케이블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원래 삼성폰은 고속 충전 중입니다, 뭐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점이 뭐 요즘 폰에는 제공하지 않는 알림 기능이 있는 LED가 있습니다. 전에 폰들은 다 있었죠. 웬만한 폰들은 요즘 거의 다 사라졌는데, 충전이 다 되면은 녹색으로 변하고 뭐 알림 메시지가 왔을 때는 파란색이 깜빡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알림이 온 경우 파란색 LED가 깜빡이게 됩니다. 이런 LED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아쉽습니다. 요즘 폰들은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이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34W 고속 충전이 되는 것 외에 이 대용량 배터리가 다른 폰을 충전할 수 있는 파워뱅크로도 역할을 합니다. 뭐 거의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폰들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긴 한데, 이게 워낙 용량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제공되는 PD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77%인데 33분 후 충전이 완료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 뭐 파워뱅크를 하나 들고 다니는 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폰을 세컨폰으로 사용하면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UI를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볼륨 조절의 경우에도 이렇게 상당히 큼지막한 UI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블랙뷰사의 도키 3.0 UI입니다. 네, 러기드 폰이기 때문에 뭐 방수, 방진 이런 기능이야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고, 뭐 정말 튼튼하게 생긴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다른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듀얼 심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카드 매니저가 있고, 네, 그리고 노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치를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가릴 것인지, 뭐 노치를 보여줄 것인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 기능이 제공되는 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얼타임 네트워크 스피드를 제공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와이파이 옆에 이렇게 현재 전송되고 있는 데이터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한번 보면 뭐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소리. 네, 소리의 경우에도 이것이 러기드 폰이기 때문에 뭐 음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음량이 정말 어느 정도로 큰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드 펑션 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원클릭, 더블클릭, 그리고 롱프레스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기능 세 가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녹음을 하거나 뭐 플래시를 켜거나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고, 이거는 젤로 앱 같은데, 그리고 게임 모드로 변경하거나 뭐 SOS 프로그램을 열거나 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앱을 선택해서 그 앱이 열리게끔도 할 수 있고요. 자, 뭐 하나 해볼까요? 네, 레코딩.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는 플래시.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블 클릭. 네, 플래시 이렇게 꺼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LED를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장갑을 꼈을 때 터치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 네, 뭐 이 정도. 네, 그러면 러기드폰에서 빠질 수 없는 각종 측정 앱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측정 앱들입니다. 컴파스 같은 거야 다 있겠고, 사운드 매터, 네, 81 정도. 랩독의 아이디어가 뭐 비교를 위해서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음량이 큰 폰 중 하나인 갤럭시 폴드 1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야, 이 갤럭시 폴드로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 정말 깜짝 놀라서 이 소리 정말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크네요. 이 BL8800 프로의 음량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도 상당히 크네요. 뭐 다 이전에 다른 제품들도 다 있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네, 뭐 액자나 이런 걸 벽에 걸 때 수평을 맞추는 앱이 되겠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수평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측정에 자신의 키를 입력을 해서 높은 건물이나 이런 곳의 높이를 측정하는 그런 앱이 되겠고, 뭐, 네, 확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 네, 확대경도 뭐, 네, 나름 쓸만한 것 같습니다. 수평을 맞추는, 이것도 각도계가 되겠고, 네, 각도기 앱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압. 대기압까지 측정이 됩니다. 대기압과 고도. 네, 지금 제가 있는 곳 높이가 111이었네요. 111. 이야, 기압도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거야 뭐 만보계야 뭐 모든 폰에 다 있는 거고, 뭐 사실 이러한 기능들을 다른 폰들에 다 있는 거지만 이렇게 각각의 앱을 찾아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앱이 무료라면 또 광고도 나고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앱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디바이스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상도는 뭐 말씀드렸듯이 2408에 1080,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아쉽게도 12가 아닌 11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700, 콜텍스 A76, A55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GPU는 말리 G57, 네, 스크린 XXH DPI 480, 그리고 PPI 399, 리프레시 레이트는 60Hz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램은 8GB, 네, 그리고 내장 공간은 120GB, 카메라는 뭐 설명을 드렸고, 배터리 8380, 그리고 각종 센서들, 네, 이렇게 보셨고, 성능이 궁금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리 러기드폰이라도 이 화면 사이즈도 상당히 크고, 그래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벤치마크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뷰 BL8800 프로 안드로이드 11 벤치마크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자, 벤치마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싱글코어 542, 멀티코어 1679점. 뭐 이 정도면은 요즘 나오는 폰들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 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두 기사의 S98, 그 폰도 제가 리뷰했을 당시에 싱글코어 493점, 그리고 멀티코어 1553점이 나왔었습니다.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디멘시티가 최근 나온 AP들 중에서는 정말 가격대 성능에 있어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작업들을 하실 분들은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BL8800 같은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128GB 밖에 없는데, S98의 경우에는 256GB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저장 용량 이런 걸 또 생각해 보면 뭐 각자에게 맞는 폰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코어 542점은 뭐 갤럭시로 비교하면 갤럭시 A22 정도 되는 점수라고 볼 수 있고, 갤럭시 S9 플러스가 596점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S9 플러스보다 약간 낮은 성능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능을 보셨기 때문에 또 게임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픽을 매우 높음으로 설정을 하고 상당히 스크롤이 부드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게이밍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원신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10여 분간 게임을 하고 보통 일반 폰의 경우에는 10분 정도가 지나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데 전혀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쿨링을 위해 상당히 많은 양의 흑연 패드와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IPS 디스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데 영상 감상용으로 또 어떨지 넷플릭스가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아쉽게도 와이드바인 L3입니다.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살짝 뿌연감이 있습니다. L3라서.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특히 사운드가 정말 출력을 떠나서 사운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까지 보셨고, 네, 이제 산업 현장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카메라. 네, 아마도 이 메인 렌즈가 1배, 2배, 네, 2배줌까지 지원되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네, 실내에서 이런 정물이라든가 작업물 사진 찍는 거는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 네, 동영상 화질은 720p, 1080p 그리고 2K까지 지원을 합니다. 4K는 지원이 안 되고, 네, 비디오 찍을 때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떨림 방지 기능. 네, 그러면 야외에서 찍은 사진을, 똑같은 사진을 갤럭시 S22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갤럭시 S22 사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확대해서 보면 다르겠지만 이런 웹상에 올라가는 이런 사이즈의 사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낮에 실내에서 찍은 사진인데 큰 차이는 없지만 색감에 있어서 갤럭시 S22가 조금 더 생생한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질녘에 찍은 사진인데 봉준호 감독의 괴물 촬영지 한강공원에서 찍은 괴물 조형입니다. 해질녘이라 광량이 조금 부족한데도 이 사진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경에 있어서는 역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용도 그리고 사물의 기록이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광각이 없어서 풍경 사진 찍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을 열화상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 플리어라는 앱을 실행을 시키고, 네, 그러면 카메라가 이제 워밍업이 되고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가 작동이 됩니다. 네, 갤럭시 S22로 4K 영상 한번 플레이를 시켜놓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기능들을 한번 켜보면 이렇게 가장 높은 곳이 37도, 요 바닥이 29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이렇게 특정 부분의 온도, 네, 이렇게 측정이 되고 이렇게 누르면 평균치까지, 네,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같이 측정을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서 특정 부위의 온도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온도계의 경우도 그렇게 정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이렇게 체온을 재보면 되겠죠. 네, 33도. 네, 평균 36.5도. 정말 정확하네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는 저렴한 온도계인데 이거는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발열 리뷰할 때 이 BL8800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항목을 다 초기화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 열화상 카메라 한번 야외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에 물놀이장을 찍은 사진인데 놀고 있는 아이들 잘 보이지 않죠? 여기서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놀고 있는 아이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윤곽을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 어른이 다가오니까 정말 잘 보이네요. 네, 이렇게 플리어 열화상 카메라로 실외에서 찍은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뷰사의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BL8800 프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펴볼 게 많아서 리뷰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많이 다루고 또 특히 만들어 놓은 제품의 발열 상태를 측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 영상을 찍을 때 이 폰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에 제가 사용하는 온도계 이렇게 적외선 방식의 온도계는 이걸로 측정을 해보니까 몇 도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 정확한 온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 플리어사의 열화상 카메라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온도 36.5도 정확하게 나오는 걸 봐서는 높은 정밀도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70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블랙뷰사에서 7월 18일부터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할인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메이저 폰들의 가격에 비하면 절반 값도 안 되고 훨씬 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물론 성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현재 가격이 조금 부담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7월 18일 날 할인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BL8800 프로였습니다. 디멘시티 700이 들어가 있어서 러기드 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에서도 디멘시티 700이 들어간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리뷰 그리고 그러한 제품들의 판매 페이지들을 참고하셔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